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29일 저녁 8시를 넘었습니다. 저와 같이 공군에 근무를 했고 또 아주 친교가 깊은 분이 한 시간 전에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저 조갑제 TV를 보시고 보낸 메시지인데 내용인즉슨 노무현 대통령도 군대는 인생 스키는 곳이라는 발언을 했다라고 이렇게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구글에 들어가서 노무현 군대 인생 스키는 곳 이렇게 쳤더니 제가 쓴 글이 검색이 됐습니다. 제가 쓴 글이 2006년 12월에 쓴 글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2006년 12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 출산 장려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우리 아이들 요새 아이들도 많이 안 낳는데 군대에 가서 몇 년씩 스키지 말고 그동안에 열심히 활동하고 장가를 일찍 보내야 아이를 일찍 낳을 것 아닙니까? 우리 모든 사회제도를 장가 일찍 가고 시집 일찍 가는 결혼 일찍 가는 제도로 전부 바꿔줘야 합니다. 결혼 빨리 하기 제도, 직장에 빨리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이런 제도로 바꿔주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다 지체가 되거든요. 지금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가 빨리 보내는 정책, 이런 제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중점은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 이야기를 하는데 군대에 가서 몇 년씩 스키지 말고 이 대목이 나와가지고 제가 흥분해서 조갑제닷컴에 쓴 글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1등병보다 못한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 인생 스키는 일이라고 저주한 국군 통수권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하여 어제 있었던 발언에 대하여 제가 썼던 글이 거의 비슷하게 12년 전에도 써져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12년 전입니다. 2006년이니까요. 노무현, 문재인 두 사람이 국군에 대하여 더구나 두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돼요. 국군 통수권자인데도 군 복무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물론 미국에도 보면은 군 기피하고 대통령 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월남전에 나가야 되는데 발 뒤꿈치에 뼈가 돌출했다 하는 진단을 받아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언론에서 추적을 해보면은 사실은 그게 엉터리 감정서다. 그 감정서를 떼준 사람이 추적을 해봤더니 트럼프 대통령 아버지의 빌딩에서 일하던 의사다. 뭐 이런까지 추적이 나옵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됐어요. 트럼프. 클린턴은 병역 기피한 사람입니다. 클린턴.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은 군대를 존중한 사람입니다. 군대를. 노무현, 문재인 두 사람은 군 복무를 한 사람인데 어떻게 대한민국 국군을 인생 스키는 곳이라고 공개적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훈련병 앞에서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도록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훈련병을 상대로 요즘 젊은 사람들 안보 의식 없다는데 맞습니까? 군복무 기간 단축되고 군병력 줄고 하면 우리 안보 약해지는데 맞나요? 라고 묻고 아닙니다 하는 박수를 유도하는 이것. 군복무를 부정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군대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뭐 유세장처럼 이용하는 이런 것 다 국군 통수권자가 국군의 역사적 의미, 헌법적 위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든지 알아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다른 나라 대통령하고 다릅니다.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최고사령관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군인입니다. 대통령은 군복만 입지 않았지 최고의 군인입니다. 최선임 장교입니다. 그런데 국군의 역사적 역할을 비하하고 군 복무를 인생 썩히는 곳이라고 여기면은 국군이 어떻게 됩니까? 헌법은 어떻게 됩니까? 국민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안보와 관련된 기부왕 문재인, 나라까지 기부하는 통큰 지도자라고 했을 때 나라까지 기부한다는 말의 핵심은 안보 기부한다는 뜻 아닙니까? 안보를 누구한테 기부한다는 뜻입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 김정은한테 대한민국 안보를 기부한다는 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보를 기부한다는 말을 줄이면 또 뭐가 되죠? 이적 행위 아닙니까? 적을 이롭게 한다는 뜻 아닙니까? 누가? 국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 물론 이걸 우스개로 넘기면 참 좋겠습니다. 우스개로 넘기면 제발 이게 우스개가 돼야 되는데, 아들을 한 명만 보내도 어머니 마음이 아플 텐데 금쪽 같은 쌍둥이 2명을 보냈으니 얼마나 애가 타시겠나. 이 말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와 군대에 대한 의식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아들을 한 명만 보내도 어머니 마음이 아플 텐데 왜 아플까요? 뿌듯한 사람 많습니다. 아쉽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군에 가서 총을 잡고 나라를 지킨다.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구나.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구나. 군대 갔다 오면은 우리 아들 달라질 것이다. 강건해질 것이다. 그리고 가는 아들도 내가 2, 3년 고생하지만은 이것은 평생 가는 투자다. 군대 생활 잘 해가지고 용감한 부지런한 시민으로 복귀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아니 대한민국 어머니 전부 다가 아들 군대 보낸다고 마음이 아프기만 합니까? 2명, 금쪽 같은 쌍둥이 2명을 보냈으니 얼마나 애가 타시겠나. 금쪽 같은 쌍둥이 2명을 보냈으니 얼마나 뿌듯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대통령이. 영상통화에서 훈련병이 여자친구 마음이 변할까 걱정한다? 왜 마음이 변합니까? 요새 군대에 가서 그냥 2, 3년 있다가 돌아옵니까? 수시로 휴가 가잖아요. 수시로 외출 가잖아요. 여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이제는 외박도 미수지역 벗어날 수 있게 하고 평일에 외출을 허용해 친구 전우들과의 회식도 영내의 PX가 아니라 밖에 나가 피자집에서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휴대전화도 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왜 변심을 합니까? 왜 고무신을 거꾸로 신습니까? 이런 감상적인 선동, 이걸 통해서 노리는 바가 뭡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게 그대로 실천이 된다면 이게 대한민국 군대가 존립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 하다가 제 군대 생활 이야기 하게 되니까 좀 멋쩍습니다만은, 군대가 인생 썩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군대 가는 게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노무현, 문재인 두 사람 이야기를 듣고 아 군대가 그런 곳이 모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저희 군대 생활이 얼마나 생산적이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967년 시험을 쳐서 대학 재학 중에 공군사병으로 입대를 했는데 3년 4개월 했습니다. 원래 3년 기한인데 1968년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북괴군 특수부대가 박정희를 죽이기 위해서 들어온 1.1 사태 때문에 군복무 기간이 연장이 돼가지고 3년 4개월 했습니다. 그러다가 복학하려고 했는데 이게 제대 기한하고 잘 맞지 않아가지고 저는 대학교 졸업을 포기하고 바로 신문사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군 복무 기간 중에 결핵성 늑막염을 알아가지고 훈련소에서 훈련받다가 한 40일 동안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공군 사병으로 요격관제 특기를 가지고 일월산이라는데 산 꼭대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1219m.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결핵성 늑막염 후유증을 극복을 했습니다. 미군하고 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제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자위대와의 연락 관계로 가끔 전화를 하다 보니까 군대 들어가기 전에 배웠던 저희 일본어 실력도 같이 익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저는 영어, 일본어를 상당히 실전에서 써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어하고 일본어를 알기 때문에 기자 생활할 때 얼마나 덕이 되는지 모릅니다. 요격관제병으로서 저는 플라팅 보드 뒤쪽에서 글자 거꾸로 쓰는 글로는 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스피드가 제일 빠를지 모릅니다. 그런 희한한 기술도 배웠는데 레이더를 쳐다보면서 암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3년여를 보내는 가운데서 또 비행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자 생활을 하면서 항공사고를 많이 취재를 했습니다.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그리고 1983년에 있었던 소련 요격기에 의한 대한항공기 제로제븐 격추 사건, 이 세계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등도 취재하고 책도 쓰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비행기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조종사와 대화가 되는 겁니다. 기술 용어가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사고를 취재를 해서 특종도 하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군대에 있으면서 제 아픈 몸도 치유하고 언어 능력도 배우고 무엇보다도 군대에서 조직 생활을 하면서 참는 법도 배우고 그러나 버텨야 될 때는 버텨야 되겠구나. 내 몫은 내가 챙겨야 된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저는 공군 161기로 입대를 했는데 40일 동안 병원에 있다 보니까 훈련소에서 졸업할 때는 수료할 때는 163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161기로 들어갔다가 163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군은 기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급보다도. 그럼 저는 161기냐 아니면 163기냐 이 정체성에 혼란이 왔습니다. 제가 따져봤습니다. 제대를 언제 하느냐. 제대할 때는 161기와 함께 제대한다. 그렇다면 나는 161기 대우를 받아야지 훈련소 같이 같이 수료한다고 해서 162기나 163기가 맞먹으려고 하는 건 용서할 수 없다 해가지고 주먹담진도 하면서 161기의 위상을 지켰습니다. 건병하고 싸우기도 했어요. 기술 싸움으로 주먹다짐도 하고 했습니다. 그게 다 지나놓고 보면은 좋은 추억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인생의 승부처였습니다. 그래서 1970년 6월 30일에 제대할 때는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몸이 되어서 고향에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군에서 사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부대에서도 총기 사고로 한 사람이 죽고 또 구타로 한 사람이 죽는 걸 보았습니다. 그 사망자 속에 저 이름이 안 들어가서 참 다행입니다. 그때 군 사고로 연간 한 2,000명이 죽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줄었느냐? 사고로 한 200명밖에 죽지 않습니다. 그만큼 군 복무가 안전해졌습니다. 안전해졌습니다. 군 복무 3년 4개월이 없었더라면 기자로서, 국민으로서의 조갑제는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군대가 인생 섞이는 곳입니까? 인생 섞이는 곳입니까? 대한민국 국군은 20세기의 군대 중에서 저의 계산으로는 이스라엘과 상벽을 이루는 위대한 일을 한 군대입니다.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그리고 앞으로 자유통일을 뒷받침하는 군대입니다. 국가 건설의 주역이었습니다. 특히 1961년 이후에 800년 역사상 처음으로 군 장교단이 집권을 하고 경제 개발에 성공하고 그 경제 개발이 중산층을 만들어내고 제도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민주주의가 꼽힐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으니까 대한민국 국군은 쿠데타를 했던 뭘 했던 그것은 다 지역적인 이야기고 대한민국 국군은 한국 민주주의의 산파입니다.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군대가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이런 국군이 이제 자유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좌파 정권, 대한민국을 정오하고 국군을 정오하고 김일성을 숭배하든지 아니면은 김일성에 대해서는 유감이 없는 이런 집권 세력 내지 한국 사회의 주도층을 만났습니다. 이 국군이 특히 국군 지휘부가 헌법이 부여하는 헌법 제5조가 부용하는 국군의 사명을 좌파 정권의 헌법 위반적 간섭으로부터 대한민국 국군을 지켜낼 수 있느냐? 아니면 계급투쟁론자들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헌법 제5조를 지켜야 합니다. 헌법 제5조가 대한민국 국군의 진정한 헌법 역할입니다. 국군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다하며 정치적으로 중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보루가 되기 위해서는 두 적과 싸워야 합니다. 김정은 정권과 김정은 정권에 부안내동하는 반헌법적 종북 세력이 국군의 적입니다. 국군의 적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헌법에 충성하는 군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선배들이 흘린 피 8사단 전사자 18,000명, 7사단 17,000명, 6사단 16,000명 이런 전사자를 낸 한 약 30만 명의 전사자를 낸 대한민국 국군이 지금 자유통일의 문턱에서 주저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군을 오염시키는 헌법을 무시하고 국군을 오염시키는 정치 장교들은 몰아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